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쓰고 계신 AI 코딩 도구죠. 커서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요금제 변경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논란도 있고 또 이 도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커서가 새 유료 요금제를 내놓은 뒤로 사용자들 불만이 상당하고요. 또 경쟁도 심해지고 심지어는 AI 기술 자체가 너무 발전해서 좀 근본적인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와, 복잡하네요. 네.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의 어떤 핵심, 그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역시 가장 큰 논란은 요금제 변경 같아요. 네. 그 월 200달러짜리. 네. 울트라 요금제. 이게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프로 요금제의 좀 핵심적인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게 축소됐다는 거죠. 원래는 월 500회 요청 이걸 딱 보장해줬는데? 그렇죠. 그게 확실했는데 이제는 무제한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속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해진 거네요. 내가 돈을 내고 뭘 확실히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사라진 셈이죠. 어떤 분은 비유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헬스장 회원권 끊었는데 갑자기 이 기구는 프리미엄 회원만 쓰세요. 뭐 이런 느낌이라고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죠. 커서가 연매출 5억 달러 넘기고 엔비디아나 우버 같은 진짜 큰 고객들도 확보했거든요. 와, 5억 달러?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세 속에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려는 시도일 텐데 이게 기존 고객들한테는 반발을 사고 있는 거죠. 네, 그 반응이 정말 거세더라고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 보니까 뭐 미친 짓이다, 돈을 쥐어짜내려 한다 이런 좀 격한 표현들도 보이고요. 네. 근데 단순히 가격 불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업데이트 이후에 기술적인 문제들도 심각하다고요. 뭐 파일 저장이 안 된다거나 코드를 덮어 쓴다거나. 맞아요. 그게 사용자들이 더 화를 내는 지점이에요. 안 그래도 10배나 비싸진 요금제를 내야 하는데 서비스는 오히려 불안정해졌다. 이건 좀 심각하죠? 그렇죠. 비싼 돈 내고 내가 베타 테스터가 된 건가? 이런 기분 들 수 있겠네요. 네. 릴리 플레이어라는 사용자는 아예 구독 취소했다는 글도 올렸더라고요. 고객 서비스 응답도 느리다는 불만까지 겹치니까 뭐 실망감이 커지는 거죠. Make Cursor Great Again 이런 제목의 글까지 등장했다는 건 정말 사용자들의 실망이 크다는 반증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 커서한테 AI 모델을 제공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네. 이 회사들이 직접 경쟁 도구를 만들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공급자가 경쟁자가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오픈 AI는 윈드서프라는 경쟁사를 아예 인수해버렸고요. 인수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엔트로픽은 자체적으로 클로드 코드 이걸 계속 밀고 있고요. 심지어 자료 보면 엔트로픽이 오픈 AI 견제하려고 윈드서프의 API 접근을 막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와, 이게 기술 제공업체들끼리도 신경전이 장난 아니네요? 그럼 사용자들은 벌써 다른 도구로 옮겨가고 있나요? 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용자들 사이에서 써보니까 클로드 코드가 커서보다 훨씬 낫더라. 윈드서프가 금방 따라잡았다. 이런 평가들이요. 그럼 단순히 가격이나 기술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더 좋은 대안이 생기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커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상황이 진짜 점점 더 커서를 압박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트위터에서는 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왔다고요? 커서는 2년 안에 가치가 0이 될 것이다. 네, 제이콥의 JSNSA라는 사용자의 주장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요? 네, AI가 이제 코드 몇 줄 짜주는 걸 넘어서 그냥 코드 베이스 전체 아니면 아예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만들어버리는 수준으로 가면 아무리 좋은 AI 코드 편집기라도 사실상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그 비유가 재밌었는데 경주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돛을 만들고 있다고요. 와, 경주가 끝날 때 돛을 만든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코딩을 전혀 몰라도 앱을 뚝딱 만드는 시대가 온다? 글쎄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코드를 보고 수정할 개발자는 항상 필요하다. 또 커서가 AI 시대에 엑셀처럼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죠. 네, 엑셀처럼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버블 같은 플랫폼 보면 진짜 코딩 지식 없는 사람들도 앱 만들게 해주거든요.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
AI가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커서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기술 자체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오히려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 변화의 속도인 것 같습니다. 커서가 분명 AI 코딩 도구 시장을 열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연매출 5억 달러 이상에 기업 가치도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평가받고. 네, 엄청나죠. 근데 그 성공을 만들어준 AI 기술 자체가 너무 빨리 진화하니까 역설적으로 그 성공 공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커서의 사례를 쭉 짚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높은 가격 또 불안정한 서비스 때문에 사용자들 불만이 쌓이고 있고 동시에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직접 뛰어들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AI 기술 자체의 발전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파도까지 맞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 도전 과제가 한꺼번에 닥친 상황이네요. 빠르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 결국은 변화의 속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커서가 시장을 개척한 건 분명 대단한 성과지만 그 성공 방정식 자체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AI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기술 기업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기반하고 있는 바로 그 기술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과연 얼마나 민첩하게 방향을 틀 수 있을까요? 커서의 앞으로의 행보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